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오늘은 검수 때문에 영상 촬영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엑스드라이브 40D입니다 40D는 300마력 초반대로 일반 공도 또 고속도로 올라갔을 때 큰 몸집을 날렵하고 민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50D도 있기는 한데 부담스러워요. 엔진 배기량은 같은데요, 터보가 더 많이 들어가면서 출력을 더 뽑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구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에어소스도 들어가면서 승차감도 좋아지고 출력도 모자라지 않는 40D 정도가 가장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X5는 이런 식으로 트렁크를 열었을 때요, 첫 번째는 요 위에만 열리고 두 번째는 요 밑에까지 열어줘야 되는 2단 개폐 방식이에요. 차박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저 멀리까지 이제 꺼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걸 좀 즐기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실내로 들어왔을 때예요, 이 차량이 17년식이거든요 15년식이랑 16년식 뭐가 다른 거야? 딱 봤을 때 알긴 어려운데요, 17년식부터 내비게이션이 이런 식으로 터치가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터치가 안 돼서 이 다이얼 갖다가 하나하나 돌려가지고 기억 돌려가지고 검색을 하나하나씩 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불편함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후진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옆으로 움직여서 이 부분을 딱 눌러준다. 그럼 어라운드 뷰, 문이 열려 있어서 양쪽은 나오지 않지만 이게 연식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 이런 옵션들이 안 들어가는데, 차 크기는 엄청 크잖아요. 이런 어라운드 뷰 옵션이 있기 때문에 또 주차하실 때도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전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17년식부터 또 차선 이탈 경고 기능, 보행자 경보, 차량 접근 경고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반자율 주행 이런 건 없지만 안전 옵션은 달려 있어서 보험 할인도 받을 수 있고, 한 번은 이 차가 나를 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또 이제 검수를 위해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외판 사진이랑 실내 사진도 또 고객님한테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사진만 금방 찍고 다시 올게요. 실내외는 검수가 끝나서 시운전이랑 리프트 또 띄워보면서 꼼꼼하게 또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급을 생각했을 때 핸들이 무겁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가벼워요. 거의 모닝 핸들 움직이는 느낌? 지금 이 카메라 음성이 좀 당길지는 모르겠는데요, 시속 올라가면 웅웅웅웅웅웅웅 하면서 소음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노면 소음 올라오는 건데, 지금 아까 제가 밖에서 봤을 때 타이어가 많이 안 남아서 노면 소음이 계속 올라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타이어가 그냥 없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편마모가 생겨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소음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운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다른 데는 문제가 없지만 소음이 차 급에 비해서 심하다 라고 느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타이어나 얼라이먼트, 휠 밸런스 이런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운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ZF 8단 미션이기 때문에 미션에 대한 이슈는 전혀 없고요, 나가는 힘, 변속되는 충격 따로 큰 이상은 없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정비소 들어가기 전 골목길인데요, 도로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방지턱도 막 많고 해서 일단 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일부러 좀 포트홀을 밟았는데 좀 많이 출렁거리긴 하지만 더덕더덕 막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주고 있습니다. 정비소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본넷 열고 리프트 띄워서 누유 있나 문제 있나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칸 카바랑 그리고 오일 필터 하우징을 보기 위해서는요, 디자인 커버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떼면 나오니까요, 고이 모셔두고. 오일 필터 하우징은요, 이쪽에 보이시는 엔진 오일 필터 집이에요. 주변 부위가 혹시나 검정색 오일로 촉촉하게 젖어 있진 않은지, 떡져가지고 막 오일이 질질 새고 있진 않는지 육안상 점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많이 샌다 그럼 밑으로도 떨어지기 때문에 밑에서도 확인은 할 수는 있겠지만 위에서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에서 먼저 점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로칸 카바는 이 부분이 다 로칸 카바거든요.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카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살짝 촉촉하게 뭔가 맺혀 있죠. 먼지랑 같이 떡이 져 있어요. 여기가 엔진오일 주입구인데 BMW는 특징이 이렇게 받침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방울 흘렸다고 옆에 묻는 방식이 아니에요. 리프트 띄워서 밑에서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쪽 보니까요, 로커암 카바 요 맨 안쪽에 세가지고 천천히 내려와서 여기도 조금 뭔가 젖어 있죠. 요 부위가 젖어 있다는 건 후크랭크 리데나일 가능성도 꽤나 높긴 하거든요. 누유가 1차적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 큰 비용이 지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하고 누유 수리하고 나서 누유가 됐었던 흔적을 다 닦아낸 다음에 한 달 정도 타다가 또는 1000km 정도 타다가 누유가 다시 이쪽에 맺혀 있는지 위랑은 별개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라는 부품인데 이쪽 부분에도 이렇게 실링이 쫙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누유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주고요. 하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먼지만 묻어 있는 거고 누유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할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렸고 10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괜찮은지 이런 커버를 좀 제거를 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진행할게요. 한 땀 한 땀 커버로 다 벗겨냈고요. BMW 역시 커버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봤을 때 하부 팬 라인이나 고무 기어, 그리고 헤드 가스켓, 프론트 디퍼런셜 기어 이런 것까지 누유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특이사항은 이 차량은 그냥 로커암 카바, 후크랭크 리데나 또는 체인 카바 누유가 된다 봐주시면 되고요. 엄청나게 많이 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하고 구매를 하실지 성능 보증 보험을 이용을 하실지 이런 것들은 고객님한테 전달을 해서 상황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이런 하체 부분들도 차량 급이 높아지게 되면 현대기아는 손가락 하나 굵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손가락 2개, 3개 정도 굵기로 굉장히 두꺼워지고요. 이런 볼 조인트들 괜찮아진지 확인을 해주고, 저희가 주행을 했을 때 따로 막 덜그럭 이런 소음은 없었는데요. 관절, 부싱 다 확인해 주시고요. 타이어를 봤을 때 안쪽 트레드는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데 바깥쪽은 마모 한계선이랑 다 닿아 있습니다. 여기는 타이어 트레드가 안 보일 거예요. 편머머가 있는 거고요. 주행하면서 웅웅웅웅웅 소리가 났다 라고 말씀드린 좀 주 원인이다. 이게 타이어가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타이어 교환해 주시면서 얼라이먼트를 맞춰서 정상적인 각도로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뒤에 타이어는 그래도 나름 쓸만하게 남긴 했는데요. 이것도 많이 남진 않았어요. 30%, 20% 정도 남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풀타임 4륜 구동이기 때문에요. 뒷바퀴는 조금 쓸만해도 앞바퀴만 교환하게 되면 밸런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바퀴 모두 교환을 권장을 드립니다. 뒤쪽은 국산차였다면 부식이 좀 많았겠지만 수입차기 때문에 이런 알루미늄 재질을 많이 사용해서 부식이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에어쇼바 엄청 빡 터진 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겉면이 이상하지 않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고요. 혹시나 문제가 생겼다면 그냥 차를 내렸을 때 차가 기울어져 있다거나 쭉 가라앉아 있다거나 이상한 게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리프트를 떠서 이렇게 봤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운전했을 때 정상적인 승차감과 정차 시에 기울어져 있진 않다면 에어서스는 점검할 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확인을 했으니까요. 멀쩡한 부분, 문제 있는 부분 사진을 딱 촬영해서 또 고객님한테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검수는 마무리가 됐고요. 사진 찍은 부분들 이런 식으로 고객님한테 보내드리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어떤 건 괜찮다 내용 전달해드리면서 성능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모품 교환 주기 체크해드리고 고객님 선택 기다리면서 저는 일단 언더커버 또 조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